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프로 대표 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하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저희가 영상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이민성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진짜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고 그만큼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 관련돼서 조금 더 세세하게 저희가 조금 이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우선 저희가 이 이민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EOI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과연 어떤 거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각각 주마다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왜 준비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법무사님, EOI가 뭔가요? EOI라는 것은 Express of Interest, 즉 한마디로 저는 기술 이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신청서입니다. 네. 이민성의 홈페이지에 스킬 실렉트라는 것이 있어요. 네네. 거기를 치시고 EOI를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EOI를 신청하려면 내 점수가 기술 이민 점수제의 65점 또는 비자에 따라서 491은 50점도 할 수가 있죠. 또 주정부 후원의 190 영주 비자는 60점이신 분도 EOI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EOI를 온라인으로 먼저 계좌를 만드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EOI를 신청하려면 졸업을 해야 되고 뭐 경력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EOI를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EOI는 내가 뭐 자격이 안 돼도 지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네. 이미테이션을 못 받겠죠. 네네. 근데 이제 정도로 한다면 내가 기술 이민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은 통과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기술 심사. 네. EOI 하기 전에 이미 통과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4단계까지. 예. 네. 그다음에 영어 점수도 6.0 이상 이치밴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네네. 기술 이민 점수제에 해당돼서 65점이 내 개인 점수가 된다. 그럼 EOI를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럼 접수를 하고 뭐 유효 기간 같은 거는 없나요? 2년이요. 2년. 예. 아. 그 접수를 한 다음에 2년 동안 네. 그 아무 연락을 못 받으면 EOI는 소멸됩니다. 그럼 그다음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EOI는 그리고 몇 개든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하나만 신청하시는 거 아니고요. EOI는 내가 두세 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EOI를 뉴사우스에서 받고 멜번에서도 받고 뭐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십니까? 예, 어떤 분은 왜냐면 뉴사우스웨일즈나 빅토리아주나 둘 다 다른 주를 지명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EOI 하나는 만들어서 뉴사우스웨일즈 190만 틱하시고 네. 또 EOI 또 다른 EOI 하나를 더 접수하셔서 빅토리아만 선정하신 거예요.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분은 국가 셰프는 다른 직업군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술심사 결과서를 보시면은 여러분 거기 쿡, 셰프 둘 다 통과된 걸로 나와 있죠. 그럼 내가 두 직업군 다 지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의 EOI를 셰프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하나의 EOI를 쿡으로, 그래서 한 신청인이 두 개의 EOI를 가질 수는 있죠. 다행히도 왜냐하면 TRA에서는 기술심사 결과에 쿡과 셰프 둘 다 동시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제가 볼 때 법적으로 위법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영주권이나 임시 비자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EOI를 먼저 신청을 해 놔야 되는 게 맞네요. 예, 예를 들어서 기술 이민은 다 이민성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자격이 된다고 내 판정의 하에 비자를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인비테이션을 받고 지원하는 비자들은 모두 EOI를 접수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EOI로 할 수 있는 기술 이민 비자 정보만 세 간단히 개. 서브 클래스를 말씀드린다면 189 독립기술 이민, 190 주정부 후원의 영주 비자, 491 주정부 후원의 임시 비자 또는 저밀도 지역 친척의 491 비자도 있죠.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 EOI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요 EOI는 뭐 본인이 신청을 해도 되고 임봉사님 신청을 예, 맞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죠. 혹시나 뭐 가격은 어떻게 또? EOI 신청할 때 각 개인마다 틀리죠. 네. 어차피 EOI는 중요 정보, 포인트에 해당되는 모든 정보를 쳐넣는 것은 네네. 몇 분 안 걸려요. 네네. 하지만 그 정보를 넣기 전에 검토를 해야죠. 네네네. 왜냐하면 일경력 같은 것도 이 사람이 코스를 언제 통과했고 그렇죠.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이게 점수에 해당되는 경력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EOI 작업만 가지면 그 뭐 1시간 이내 다 하죠. 네네. 누구나. 그러면 하지만 정확한 판정을 해야지만 EOI 나중에 인비테이션을 받아도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190이나 189나 뭐 491은 대부분 졸업 후에 1년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겠네요. 졸업하고 나서 거의 보통 이제 1년의 경력이 채워갈 때쯤 첫 번째로는
경력 체크를 먼저 해야죠. 내 경력이 진짜 서류상으로 맞는가, 이게 잘 쌓아왔는가 체크를 하고, 이게 만약에 됐으면 이제 같이 EOI 신청도 같이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졸업생 비자를 지원하죠. 네. 그 다음에는 셰프 같은 경우는 기술 심사를 통과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EOI 하기 전에 그 1년 동안 기술 심사를 통과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성공적인 기술 심사 결과와 IELTS 6.0 기본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자격이 되고 나중에 또 보니까 호주 일개월력 점수, 학교 졸업한 점수, 나이 점수 다 합쳐서 내가 65점이 된다? 아니면 60점이 된다? 아니면 50점이다? 그럼 각각 해당되는 비자를 향해서 EOI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현재 뉴사우스웨일스가 좀 점수가 높잖아요. 거의 95점 정도 되는데 나는 해봤더니 지금 내 점수가 70점밖에 안 돼. EOI 안 받고 좀 있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이거 미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좋을까요? 아니면 EOI는 미리 신청해 놓는 게 좋을까요? EOI는 미리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또 갑자기 지금 현재 95점이지만 뭐 2주 뒤에 다시 65점으로 그렇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나 그냥 아직 점수가 미달이니까 안 할래요.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시겠지만 비자는 시간도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EOI 타이밍. 그 하나 본인의 정보를 집어넣는 거는 네. 제3자가 어세스해서 집어넣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65점이 내 개인적으로 된다. 아니면 60점이 된다. 네. 60점이 되는 사람은 190으로 집어넣으시고요. 65점이 되시는 분은 189로 집어넣어도 되고 네. 190을 틱하셔도 되고 제가 볼 땐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셰프는 현재 프라이어티 아큐페이션 리스트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일단 널스 같은 경우 189로 아마 지지난주인가 이민성에서 65점도 다 줬죠. 네. 지금 현재 메디컬 쪽이 더 시급한 상황이니까 네. 간호사들이 먼저 인비테이션을 받았으나 셰프도 제가 볼 때 널스만큼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네. 여하간 조금 있다가는 언제 그 순서가 올지 맞아요. 모르니까 맞아요. 지금 65점이 되시면 189라도 걸쳐 EOI를 접수하시는 것이 손해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호사도 그렇고 요리사도 그렇고 굉장히 높았어요, 점수가. 예,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간호사가 그냥 기본 점수 65점으로 빵 떨어져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요리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충분하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쿼터를 많이 줘놨으니까 물론 지금 이제 의료계 어느 쪽가 정도 너무 시간이 급하니까 걸리네요. 네. 맞아요. 예. 주고 나서 하지만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준비하는 사람하고 이 시간적인 그다음에 그 시간적인 게 기회잖아요, 맞죠? 누구나 내가 먼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피가 얼마죠? EOI는 그냥 익스프레스 오브 인트레스트 말 자체로 어떤 신청서가 아니라 저 호주에 기술 이민하고 싶습니다라고 내 의향을 보내는 네. 그런 신청서라고 보시면 돼요. 신청비 없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비자는 어차피 이민성에서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고 네. 그럼 그때 이민성에서 인비테이션을 준 비자의 신청비를 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EOI를 하시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 거지만 저는 사실은 EOI를 진행하시면서 어쨌거나 호주에 살면서 이민법무사 한 명쯤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약간 상담도 제대로 좀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제가 이제 뭐 경력 체크도 하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담까지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EOI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실수로 만약에 높게 인비테이션을 받고자 내가 볼 때는 경력 이거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경력 점수가 실제적으로 이민법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은 1년밖에 안 되는데 난 3년 했어 여기서 호주 공부할 때부터 그리고 3년의 경력이라고 해서 정보를 주잖아요. 그럼 EOI 점수가 85점이야. 근데 막상 이민성에서 인비테이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민성에서 경력을 따져보니까 너는 3년의 경력은 인정 안 돼. 그래서 1년의 경력이야. 그럼 점수가 삭감이 되었죠. 그럼 비자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EOI를 집어넣을 때는 높게 점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게 점수를 클레임하셔야 됩니다. 네네. 근데 무엇이 내 경력의 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땐 돈 주고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걸 대행하기 전에. 맞아요. 아니면은 본인이 엄청나게 리서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한 실수가 맞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실수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안 되니까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랑 일단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일단 1부에서는 저희가 EOI를 다뤘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이제 이민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하고 2부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